이외 모의고사 문제풀이 요거 풀이 영상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결석하신 분도 계셔서,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풀이할 때 어떻게 이제 요 풀이 문제 다시 연습하실 때 참고용으로 이 모의고사 촬영한 분이 없어서 이거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기본 작업 1번부터 풀지 마시고 2번부터 문제 푸는 연습 지금부터 하셔야 시험 가셔서도 2번 작업부터 풀어보실 수 있어요. 자, 1번입니다. 이번 A1에서 I1 영역, A1에서 I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실행하고 글꼴은 궁서에,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은 실선 지정하는 순서대로 읽으시면서, 지문 읽으시면서 기능 적용하시면 됩니다. 2번에 A1 셀 제목 앞뒤에 요 스페이드 특수문자를 삽입하시는데요. 키보드 오피스 프로그램의 삽입의 기호 기능으로 찾으셔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얘는 카테고리가 잘 나눠져 있지 않아서 쉽게 잘 안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윈도우 키보드 특수문자 키 자음에 한자 키 입력하면 특수문자표 나타납니다. 여기서 입력해서 적용하셔도 되세요. 왜 안 돼요? 앞뒤로 스페이드 모양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못하고 있구만. 안 되냐? 네, 띄어쓰기 하면 틀리니까 이거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3번입니다. A3에서 A4번 여러 개가 지금 선택되어야 되는 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룹을 좀 나눠서 하셔도 되고요. 21년도 버전은 잘못 선택했던 거 다시 선택하면 선택했었던 거 지워지니까 그 작업 하시면 됩니다. A 3번에서 4번, B 3번에서 4번, C 3번에서 4번, 그리고 D 3번에서 G 3번으로 넘어가고요. H 3번에서 H 4번, I 3번에서 I 4번 영역에 대하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다시 A 3에서부터 I 4번까지는 셀 스타일 녹색 강조색 6번, 셀 스타일 메뉴에 녹색 강조색 6번 서식 찾아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4번에 I 5번에서부터 I 14번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원 표시하래요. 무조건 천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0은 샵심표 샵샵0. 사용자 지정 서식 이용하라고 아예 지정되어 있고, 천단위 구분 기호 지정하는 코드는 샵심표 샵샵 0입니다. 여기에 숫자 뒤에 원이니까 문자열 원 입력해서 적용시켜 주시는 이 작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5번 I 3번에서부터 I 14번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테두리 메뉴에 모든 테두리 메뉴명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겠다 선택하시면 1, 2, 3, 4, 5번 지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셀 스타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계속 샵심표 샵샵0 코드 사용했었기 때문에 얘 5문제는 꼭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3번입니다. 기본 작업 3번 A4번에서 A6번 영역에 대출 금액이 대출 금액 평균보다 큰 경우 행 전체에 대하여 글꼴색 표준색 파랑,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 꼴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에버리지 함수 나와 있고요. 조건부 서식의 규칙 유형과 수식 사용하는 서식을 지정할 때 결정을 사용하고 라고 하는 규칙 유형과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되어 있어요. 잘못 작업이 되면 기존에 작업했었던 거 잘 지워 두셔야 됩니다. 한 개만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조건부 서식, 조건식을 먼저 밖에서 연습해 보면 대출 금액이 평균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 하나가 중요하죠. 요 한 개의 대출 금액이 평균으로 구한, 에버리지 가지고 구하겠죠. 에버리지 평균으로 구한 대출 금액보다 커야 되잖아요. 크다 조건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 에버리지는 기준으로서 사용돼야 되니까 요 에버리지는 체육엔드 잡고 내릴 때 공통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절대 참조시켜 주시는 조건식으로 대출 금액이 평균보다 크다 입력하고요. 평균을 만듭니다. 에버리지 대출 금액 전체 평균. 요 전체 평균은 내 행 말고 다른 곳에서 가져오기도 했고 기준으로서 사용돼야 되니까 대출 금액 전체는 절대 참조 씌워서 하나하나의 대출 금액이 동일한 평균 금액보다 큰지 안 큰지 true인지 false인지를 조건식으로 나누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밖에서 연습했었던 조건식이 답이 나와야 조건부 서식 기능을 들어갔을 때 적용이 잘 될 거고요. 조건식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여기 수식에서는 조건식이 연산자가 잘못되거나 계산이 잘못되거나 하면 왜 틀렸는지 그리고 우리가 검수 가능하잖아요. 평균 이상이면 대출금액 전체 범위 잡아서 아래 상태 표시줄에 평균 금액 확인하시면 17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평균보다 크려면 170만 원보다 큰 금액들에 대하여 true가 나왔는지 검수가 가능한데 조건부 서식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하시고 가시라고 했었던 거고, 수식이 맞으면 첫 번째 범위의 수식, 전체 수식 잘 복사하셔서 조건부 서식에 적용만 해주시면 되세요. 조건부 서식은 지문에 나와 있는 범위 A4번에서부터 G16번 범위의 영역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사용해야 되는 규칙, 수식 사용하는 규칙 유형에 조건식 입력할 차례에 워크시트에 입력했었던 조건식을 붙여넣기 하고요. 붙여넣은 조건식 중에 이 조건식에서 확인해야 되는 건 참조, 행차. 저희가 워크시트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세우겐드를 아래로 내리면서 열은 고정하면서 사용했지만 이 조건식에서는 그 방법은 없으니까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을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참조하는 셀을 F4번 버튼 이용해서 열은 고정하고 행은 상대 참조인 형태로 옮겨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에버리지는 그대로 절대 참조 줘야죠. 기준으로 써야 되니까 쟤는 열 참조가 아니에요. 그대로 절대 참조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조건식의 수식을 참조 유형을 변경했고 들어갈 규칙 서식 표준색 파랑의 글꼴 굵은 기울임꼴을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을 적용했을 때 바깥의 true에 진짜 서식이 적용됐는지 확인하시고 그게 맞다면 연습했었던 조건부 서식 지우고 계산 작업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대출 금액을 F4열만 쓰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 들어가 있는 그 F4를 앞에 수식 입력하실 때 네. 규칙 들어가서 공소리 들어가서 F4만 하나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대출 금액을 다 들어가 있는데 답은 없거든요. 아, 그럼 틀린 거예요. 네, 값과 값을 비교하는데 범위가 그냥 영역으로 참조되는 수식은 옳지 않는 수식이에요. 여기를 지금 이렇게 다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수식이 올바르지 않은 수식이에요. 평균 금액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평균 금액 값 30이랑 50이랑 비교해야지 30에서부터 50이랑 50을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평균 에버리지 평균 자체가 값이기 때문에 값을 구하는 용도로 목록이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냥 일반 수식 참조가 범위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렇게 수식을 했다면 올바른 수식이 아니에요. 계산 작업입니다. 계산 작업 1번 문제. 회원 아이디가 동일한 2개 이상이면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1번으로 회원 구분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많이 빌린 회원들한테 우수 회원을 줄 때 이런 경우를 이렇게 수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if 함수와 count if 함수 사용할 건데요. if가 나왔으니 조건식이 필요하고 조건식의 참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1번, true false 값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함수 count if 가지고 회원 아이디 동일한 거 2개 이상인 사람 딱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원 구분이 세야 되는 조건이 하나만 아니고 회원 아이디별로 개수가 다르죠. 회원 아이디별로 개수가 다르면 위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세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체육인들 잡고 열 이동했을 때 회원 아이디의 조건이 결국 달라지면서 각 조건에 만족하는 회원 아이디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먼저 count if 함수로 count if 함수 열어서 요 회원 아이디의 개수를 먼저 셉니다. 그러면 range는 회원 아이디의 범위가 되고요. 조건으로는 회원 아이디, 바로 위에 있는 회원 아이디를 셀 거예요. 이 상태로 확인 누르면 TS-12의 회원 아이디는 2개 나왔다고 지금 뜨거든요. 요 범위에서 2개인데 하나, 2개가 맞아요. 이 상태로 그냥 얘만 구할 거면 확인 누르고 나가면 되는데 핸들 잡고 열 옮겨야 되잖아요. 열을 이동했을 때 회원 아이디 조건은 변경돼야 되는 게 맞지만 얘는 변경되면 안 되잖아요. 회원 아이디는 동일한 목록에서 계속 세야 되니까 레인지는 절대 참조 시켜주시고 빠져나옵니다. 하나만 구하고 말 셀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이동이 필요한 셀은 확인하기 전에 절대 참조 절대 참조 고민하시고 핸들 잡고 열로 이동하면 마지막에 UO-12가 2개 나왔는데요. 더블 클릭했을 때 2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세고자 하는 범위가 맞고 세고자 하는 조건이 맞다면 2개가 맞겠구나 라고 검수를 하시면 됩니다. 일일이 세볼 수가 없는 경우의 문제도 있으니까. 자, 회원의 구분에 이제 각각 회원 아이디의 개수를 셌고 얘가 이제 2개 이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이디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을 준다고 했으니까 조건식으로 2개 이상의 찹을 줄 수 있게 2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2 입력해서 2개 이상인 값에 대하여 참값을 매깁니다. 트루펄스 값이 나왔으니까 조건식의 결과값을 내가 원하는 값으로 바꾸는 if 함수식 넣은 다음에 if 함수식 열어서 if 함수의 조건식 결과 true에는 우수 회원 처리하고요. false에는 일반으로 값을 변경 작업해서 값을 처리해 주시면 되지요. 자, 두 번째 문제. 출발 일자를 이용해서 출발 요일을 표시하시오. 요일 번호는 일요일을 1번으로 시작하는 방법으로 지정하고요. 표시에 월요일이라고 표시됩니다. 추주 함수와 윅데이 함수 나왔으니까 윅데이로 출발 일자의 요일의 번호를 구해서 일요일이 1번인 요일의 번호를 구해서 그 요일 번호에 따라서 숫자 값으로 변경하는 추주 함수 적용해서 텍스트로 변경 작업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윅데이 함수 이용해서 요일의 번호를 구하면 시리얼 넘버 요일 구하고자 하는 날짜 입력하고요. 쉼표 찍어서 인수 넘기면 무슨 리턴 타입, 어떤 요일의 기준을 구할 건지 리턴 타입 선택하는데 일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는 요일이니까 1번 기준 리턴 타입 1번 정해서 3번 나왔습니다. 그럼 일요일이 1번이니까 얘는 무슨 요일이에요? 1, 2, 3 일월화 화요일 찍히면 되잖아요. 화요일이 나타날 수 있게 숫자 값을 원하는 텍스트로 바꿀 수 있는 추주 함수 넣은 다음에 커서 두시고 추주 함수 입력해서 추주 함수 1번부터 일요일이 1번이니까 1번에는 일요일, 2번에는 월요일, 3번에는 화요일, 4번은 수요일, 5번에는 5번은 목요일, 7번, 6번은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토요일까지 입력하시면 되세요. 얘가 이렇게 입력하면 끝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을 또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막 안 돼요. 7번까지만 정해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문 입력해 두셔야 됩니다. 3번에 일월화 화요일 나왔고요. 세우기점들 잡고 내려서 날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진짜 날짜가 월요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날짜 잡고 셀 서식 들어가서 표시 형식을 날짜 있는 형식으로 변경했을 때 월요일 찍히는지 확인해서 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중간고사가 90점 이상이고 기말고사가 90점 이상인 성적우수 장학생 수를 계산하시오. 계산된 장학생 수 뒤에 명을 포함하여 표시한다라고 해서 2명 나와 있고요.
sum if s, average if s, count if s 함수 중 알맞은 함수와 and 연산자 사용하래요. 성적 장학 우수생을 수를 세는 문제니까 count if s 두 개의 조건, 중간고사도 90점 이상, 기말고사도 90점 이상의 모든 조건, and 조건으로 개수를 셀 수 있는 count if s가 맞습니다. count if s 함수로 두 개의 조건, 각각 고사별로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세면 되는데요. 첫 번째 크리터리어 레인지 1번에서는 중간고사가 먼저 나왔으니까 조건에 중간고사 범위가 들어오고 조건으로 90점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90점 입력합니다. 조건식일 때는 값 하나하나를 비교해서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지만 크리터리어 조건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목록에서 직접 인수 프로그램에서 90점 이상을 카운팅할 수 있게끔 조건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기말고사의 조건 범위가 크리터리어 레인지 2번으로 들어오고요. 기준은 동일하죠? 90점 이상이다. 조건 입력해서 두 과목에 모두 9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이 세졌는지 보시면 되고, 두 명의 뒤에 명이라는 텍스트 붙여야 되니까 count if s 함수 맨 뒤에 연결 연산자 and가 사용돼서 명이라고 하는 문자열 텍스트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전월 매출액 중 세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큰 값의 두 번째로 작은 값의 차이를 셀에 계산하시오. 라지랑 스몰인데요. 라지로 세 번째 큰 값, 스몰로 두 번째 값 빼기 하면 되잖아요. 라지 열어서 어레이와 K 인수니까 그냥 써보겠습니다. 전월 매출액 중에서 인수 넘겨서 K 인수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요. 요 세 번째로 큰 값에서 뺄셈의 빼기 스몰 함수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작은 값, 동일한 전월 매출액에서 심표 넘겨서 K 두 번째로 큰 값, 작은 값에 2 입력해서 차이 값을 계산하시면 되죠. 범위만 맞고 K인수가 맞다면 얘는 뭐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답이 맞겠다 판단하시면 되세요. 5번입니다. 지점명과 제품 코드 마지막 한 문자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가를 구한 후 판매 금액에 계산하시오. 판매 금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가입니다. H룩업, 라이트 함수, AND 연산자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H룩업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판매 수량은 있지만 판매가를 가격 기준표에서 검색해와서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검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옆에 빈칸에다가 답을 좀 적어 놓으십사. 빠뜨리지 않게끔 답을 좀 미리 구해놓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경기에 지점명과 제품 코드 마지막 한 글자를 검색해서 경기 S에 해당하는 77만원이고요. 판매 수량은 11이니까 즉 77만원 곱하기 11을 곱해서 요 셀의 답은 847만원이 나와야 정답이거든요. 자, 걔를 이제 나머지 함수들 가지고 구해보면 경기 S로 구분하고 가격 기준표의 구분 기준 행 보시면 지역명과 제품 코드 맨 뒤에 있는 알파벳 한 글자씩이 들어있는데 저희 지금 표에는 그런 검색 단어가 없으니까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게 먼저입니다. 경기는 지점명이 그대로 와야 되고요. 여기 뒤에 제품 코드 S가 붙어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 AND로 연결하신 다음에 라이트 함수 오른쪽에서 한 글자 가지고 오는 라이트 함수 열어서 제품 코드 텍스트에서 오른쪽 한 글자 넘쳐스 한 글자를 가지고 오는 검색어를 먼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조합을 이루어서 경기 S 만든 다음에 이 경기 S를 검색값으로 하는 H룩업 가격 기준표의 H룩업의 판매가를 검색해 옵니다. 경기 S에 H룩업 열어서 검색할 값에는 경기 S 들어와 있고요. 검색 표범위 테이블 어레이 표범위는 경기 S 서울T 경기 S 될 거니까 구분 목록에서부터 검색에 필요한 판매가까지를 검색 범위 잡습니다. 체육 핸들로 내릴 데이터니까 범위에 절대 참조 씌워주시고
hlookup 함수는 검색의 방향이 행으로 이동합니다. 검색 행번호 1번, 2번, 세 번째에 있는 77만원 가지고 와야 되니까 행번호는 3번, 레인지 범위 검색 0번. 문자 검색하고 있을 때 마지막 범위 검색은 반드시 0번 입력해서 확인하면 77만원 판매가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아직 847만 안 됐구나 확인하는 용도 지금 계속 보고 계세요. 여기에 판매 수량까지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뒤에다가 곱하기 판매 수량까지 곱해서 847만원 나왔고, 그럼 체육앤들 잡고 내렸을 때 마지막 셀에서도 서울 T에 93만원과 13만원이 곱해졌는지 여기 검수 한번 마지막 한번 곱하기 93만원 구해졌는지 확인해서 답의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해놨던 건 지워두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계산 작업 5문제 풀었습니다. 분석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이고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라고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부분합 나오면 난 무조건 정렬부터 찾는다. 정렬 뭐지? 정렬은 업무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나와 있으니까, 자, 필드 기준으로 정렬이 필요한, 정렬은 필드 기준으로 정렬하기 때문에 필드 기준으로 정리된 데이터 범위 잡고 데이터에 정렬 메뉴 열어서 업무 부서를 기준으로, 정렬의 필드 기준 업무 부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겠다 확인. 업무 부서별로 오름차순 처리된 거 확인하고요. 정렬했으면 그 다음 이제 부분한 메뉴 열어서 본지문 보는 거예요. 업무 부서별로 그룹화 항목은 방금 정렬했던 첫 번째 기준이기도 하고 지문에 업무 부서별로 라고 하는 그룹이 나와 있으니 업무 부서별로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의 최대를 계산한 후 기본급부터 수당, 식대, 교통비 계산할 항목은 여러 개 항목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최대, 함수는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합니다. 최대를 먼저 계산한 후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선택해서 확인 눌러서 4가지 항목에 업무 부서별 기본급, 수당, 식대, 교통비 외에 다른 행에 혹시 숫자가 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최대를 계산한 후 하나 더 남았죠? 최소를 계산하시오 나와 있으니까 다시 부분한 메뉴 열어서 항목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계산하고 최소값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룹화할 항목이나 계산한 항목은 그대로 두고 사용할 함수만 최소로 변경합니다. 첫 번째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추가하는 개념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신 다음에 확인하셔야 최대값 위로 최소값이 추가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부분합의 결과 계산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확인했고요. 최대 최소를 위해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하였고 부분합에 녹색 표 스타일 보통 7의 서식을 적용하고 개요는 지우시오 라고 해서 순서대로 나와있지 순서대로 있다고 해서 표 서식을 지금 먼저 적용을 하면 개요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요를 먼저 지우시고 오른쪽에 해당하는 개요를 먼저 지우려면 부분합 메뉴 오른쪽에 있는 그룹 해제, 개요 지우기. 부분합 안쪽에만 메뉴가 범위를 잡거나 그럴 필요 없이요. 그냥 바로 메뉴 그룹 해제, 개요 지우기 선택해서 개요 부분 삭제하신 다음에 표 스타일 홈 메뉴 넘어가서 녹색 표 스타일 7번 서식, 표 스타일의 녹색 보통 스타일, 보통이 7번이구나. 보통 7번 서식을 적용하는데요. 혹시 범위가 저처럼 이렇게 위에 표 1이 잡혔는데 그냥 확인하셨거나 아래 데이터가 하나가 누락이 됐는데 잘못 잡혔거나 하면 적용됐더라도 범위가 틀려서 틀리니까 범위가 지금처럼 다르다면 다시 필드 기준부터 부분합이 끝나는 맨 끝까지 전체 결과까지 범위 잡아서 다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부분합 표서식을 가장 마지막에 문제가 혹시 이렇게 나온다면 개요가 먼저 표서식을 나중에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넘어가서요. 자, 분석 작업 2번 문제는 피벗 테이블 기능이 나왔고요.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왔어. 그럼 피벗 테이블 어디에 보고서 만들어야 되지? 위치 확인합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A22번 셀에 시작하시오 나왔으니까 피벗 테이블도 똑같이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 범위 잡으시고 삽입에 피벗 테이블 눌러서 피벗 테이블 분석 데이터가 맞는지 반짝이는 범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피벗 테이블이 배치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A22번 셀 선택해서 피벗 테이블부터 만들고 시작합니다. 피벗 테이블이 필드가 생겼으면 이제 본지문 올라가서 직급은 필터로 옮겨지고요. 지점명은 행으로 옮깁니다. 근무부서는 열로 처리하고 값에는 인센티브와 그리고 총 지급액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디폴트 숫자 데이터 디폴트 값인 합계를 값필드 설정으로 한 번씩 평균 데이터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평균 옮겨서 본지문 해결하시고요. 자, 썸 기호는 시그마 기호는 행 영역으로 이동하시오 했으니까 두 개의 값 영역이 들어오면 요 시그마 값 레이블이 항상 열에 생기는 걸 선택해서 행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바로바로 피벗 테이블의 모양이 변경되는 거 보실 수 있고, 마지막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려면 반대로 행을 지우는, 있는 행을 없애란 얘긴데요. 옵션 메뉴, 피벗 테이블 옵션 메뉴의 요약 및 필터 탭에서도 행의 총합계 표시를 삭제하실 수 있고, 요것도 맞고요. 피벗 테이블 디자인 메뉴에 가셔서도 총합계 메뉴에서 해제하실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직관적으로 메뉴가 나와 있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 버튼을 누르면 반대로 행이 없어지는데, 이거 똑같이 옵션 메뉴 가서 보시면 해제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같은 메뉴니까 뭐 반드시 이거 안 했다고 틀리고 뭐 이런 메뉴 아니니까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 적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쓰라고 하는 말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안 해야 돼요. 불필요한 작업은 안 하시면 돼요.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지문 보시면요. 차트에 1번 동그라미 지문 바로 위에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신규로 작성 시 0점 처리된다라고 아예 지문에 나와 있어요. 차트가 어디서부터 지금 작성되어 있냐면 A4번에서부터 G27번에 꼭 맞게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럼 컴퓨터가 아마 채점하면서 요 A3에서부터 G27의 차트를 찾을 텐데, 이게 벗어나면 또 점수를 아예 채점을 못 할 수 있으니까 크기 조절점 웬만해서는 아예 건드리지 마세요.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자, 1번부터 차트는 순서대로 문제 풀이하셔야 답이 나와요. 메뉴가 찾아지고. 자, 1번 평균 계열의 차트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행렬 전환을 지정하시오. 순서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먼저고 행렬 전환을 그 다음에 지정하는데, 행렬 전환이 먼저 나왔다고 해서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는 게 먼저예요. 차트를 봤더니 평균이 지금 누락돼 있잖아요. 차트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 하나, 마지막 하나. 우리 차트 데이터 추가하는 방법 뭐 있죠? 평균 데이터 복사해서 차트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는 방법 한번, 그리고 디자인 메뉴에 데이터 선택 메뉴 가서 차트 항목 추가하는 방법 하나 더 있었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차트를 1번 문제부터 추가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선택하면 요 데이터가 활용된 결과 데이터가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다르게 잡혀 있잖아요. 얘도 끝에 크기 조절점 있잖아요. 녹색 점, 파란색 점. 크기 조절점 위에다가 커서 크기 조절점 위에 올리면 커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잡고 이렇게 옆으로 데리고 가도 돼요. 세 번째 방법이에요. 차트를 평균을 추가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차트의 행렬 전환은 차트 디자인 메뉴에 행렬 전환이 가능할 때만 제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행렬 전환이라는 거는 요 가로 항목이랑 계열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원래 데이터 선택 메뉴에 밖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얘가 맞지 않게 들어오면 여기서 행렬 전환 버튼 누르면 되는데 밖에도 있는 거 똑같으니까 요거 그냥 한번 이렇게 누르시면 가로 항목이랑 계열을 변경 작업, 행렬 전환 할 수 있습니다. 2번 평균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나왔습니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하나만 바꿔야 되니까 차트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메뉴 들어가셔서 혼합이죠. 혼합. 전체 계열을 다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는 게 아니니까 혼합 메뉴에 평균 데이터, 평균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합니다. 여기에 보조축 지정한다 없으니까 얘 체크 안 하시는 거예요. 확인. 그리고 선은 너비 4pt에 선 스타일 완만한 선으로 지정하라고 안 바뀌고 그냥 나와버렸네. 왜 안 바뀌지? 그렇겠다. 자, 그리고 선에 대한 서식이니까 선을 선택하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을 선택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이 열리고요. 채우기 선 페인트통 아이콘에 선 메뉴 눌러서 보시면 너비 포인트 4포인트로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선 스타일이니까 선 스크롤바 메뉴 쭉 잡고 내려가면 맨 밑에 완만한 선이라고 하는 체크박스 있습니다. 완만한 선 체크해서 선을 완만하게 굵기를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3번 평균 계열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는 위쪽으로 표시하는, 저는 지금 이미 평균 계열 표식만 다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 평균 계열만 표식을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없는 데이터 차트 구성 요소 추가는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메뉴의 지문에 있는 위쪽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4번 범례는 위쪽으로 배치한 후 도형 스타일 미세효과 파랑 강조 5번입니다. 있는 거 변경할 때는 다 오른쪽 옵션이에요. 근데 구성 요소는 없는 우리 데이터 레이블 추가할 때도 레이블 추가하고 위치 보면서 작업하잖아요. 변경도 당연히 오른쪽 메뉴에서 옵션 변경해서 가능하지만 있는 레이블도 다시 요소 추가 가셔서 범례에서 위치 변경 여기서도 가능해요. 메뉴 변경, 구성 요소에 대한 위치 변경은 요소 추가나 서식 메뉴 옵션에서 변경하실 수 있고, 자, 요 범례에 도형 스타일이 적용돼야 되는데 차트 디자인에는 차트 스타일이 있고요. 우리 파워포인트 생각해 보세요. 도형 만들고서는 서식 메뉴 넘어가잖아요. 서식 메뉴 있는 구성 요소에 서식을 변경하는 서식 메뉴에 도형 스타일 미세효과 파랑 강조 5번, 미세효과 라인에 파랑 강조 5번 찾아서 풍선으로 뜨는 메뉴 명칭 맞는지 확인하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거 되게 느리죠? 적용이 지금 됐죠? 자, 5번입니다. 세로 갑축의 기본 단위, 표시 형식에 대한 설명.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세로 갑축의 기본 단위 바꿔야 되니까 옵션 메뉴, 축 서식의 축 옵션 메뉴 여셔서 기본 단위를 10으로 지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표시 형식은 숫자 소수점 자릿수 1이니까 축 옵션 아래로 내려보시면 표시 형식에 범주를 숫자로 선택하고요. 소수점 자릿수 1이니까 소수 자릿수 1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소수 자릿수 저는 지금 제게 느려요. 자, 이렇게 1 지정해서 결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차트 작업까지 문제가 끝났다면, 시간이 그래도 남았다면 1작업 넘어가서 입력 작업을 하시거나, 혹은 내가 못 푼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거나, 이렇게 시간 활용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 검수가 이루어질수록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